안녕하세요. 특강 미리 캔버스로 생활에 필요한 컨텐츠 제작하기 4회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동영상, 움직이는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우리 특강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여기다 우리가 바꾼 프레임에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시는 거 복습할 겸 다시 우리가 PC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수업 자료를 공유해 놓았어요. 우리 지금 4회차 수업 보시고 계시면은 유튜브로 한번 접속해 보세요. 네, PC에서 유튜브로 접속을 해 보시면 지금 우리 채널에서 그리고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에서 지금 수업 화면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유튜브 화면 밑에 수업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회색 박스를 확인해 보시면 이 4회차 수업이에요. 4회차 수업. 네, 4회차 수업의 수업 화면 밑에 회색 박스 확인해 보시면요. 글머리 기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머리 기호를 보시면 미리 캔버스로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하기 4회차 수업 자료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네, 할머니 사진이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위한 이 생일 축하 카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지금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PC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상단으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다운로드 버튼 보이실 거고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네, 바로 내 PC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게 어느 공간에, 어떤 폴더에 저장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파일 열기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폴더 표시 있죠? 폴더의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이 파일이 내 PC에 어떤 폴더로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의 표시 클릭해 주시면 네, 바로 파일 탐색기가 열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진이 다운로드 받아져 있죠. 위에 주소 표시줄에서 이 사진이 다운로드된 위치를 확인하세요. 저는 바탕화면이지만 수강생 여러분들 대부분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위치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미리 캔버스로 돌아가실게요. 네, 미리 캔버스에서 물론 무료 사진들 제공하고 있지만 내가 생일 카드를 줄 주인공의 사진은 지금 내 PC에 있죠. 이 사진을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메뉴 중에서 업로드 지난 시간에 사용해 보셨죠? 그래서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업로드 클릭하셔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를 클릭하셔서 네, 아까 이제 기억하셨던 파일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이 할머니 사진을 선택해서 열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업로드한 할머니 사진이 이 밑에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우리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할머니 사진을 이 프레임 안으로 넣을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 사진을 쭉 드래그 하셔서 이 프레임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할머니 사진 파일을 클릭하신 상태로 천천히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이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할머니 사진이 예쁘게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지금 들어갔는데 사진이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진을 프레임 안에서 이동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프레임 안에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죠. 이 사진 가운데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본 사진의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가로로 긴 사각형의 형태죠. 그래서 이때 지금 사진 위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사방형 화살표가 뜨게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하신 채로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 하시면 사진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공간을 비슷하게 좀 균형을 맞춰 주었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면 하단에서 체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할머니의 사진의 위치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우리 지금 프레임 여기 넣은 프레임 보세요. 프레임 클릭해 보시면은 왼쪽에 프레임이라고 쏙쏙 나옵니다. 네, 밑에 보시면 프레임의 색상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 외곽선이 핑크색인데 이거 내가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색상 클릭하셔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템플릿에서 사용 중인 색상으로 바꾸셔도 되고 또는 지금 템플릿에 없는 새로운 색상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라색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이 보라색 있죠? 이 보라색으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보라색을 클릭하면 네, 여기 지금 할머니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프레임의 색상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색상판은 X로 닫아주시고 이 할머니의 사진 찍으신 대로 그대로 원본 그대로 프레임 안에 넣었는데 할머니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바로 밑에 필터나 또는 직접 조정 효과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 지난 시간에 잠깐 알려드렸지만 화사하게 클릭하시면은 할머니 얼굴이 좀 더 화사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꺽쇠 클릭하셔서 이동해 보시면은 할머니의 사진을 좀 로맨틱하게 이렇게 바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필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는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중복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얼굴 좀 밝게 보이도록 이렇게 화사한 또는 밝은 필터를 적용해 주시고요. 또 사진이 좀 어둡다 싶으시면은 오른쪽에 직접 조정을 클릭하셔서 사진의 밝기나 대비나 채도, 컬러 톤 등을 직접 조정해 보시면 돼요. 조정하시면서 이 오른쪽 사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면서 더 예쁘게 할머니의 사진을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배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배경을 클릭해 보세요. 배경을 클릭하면 이게 만약에 단색의 배경이었다면 우리가 배경 아무것도 없는 요소 아무것도 겹쳐지지 않는 이 배경을 클릭을 했을 때 왼쪽에 배경에 대한 이 속성이 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배경을 선택을 해도 왼쪽에 배경에 대한 속성이 뜨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배경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배경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데 배경은 하얀색이라고 있는데 왜 여기서 보이는 배경은 색이 아닐까? 네, 이건요, 이 배경이 단색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패턴 자체가 이건 위에 얹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이런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배경을 먼저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배경이라는 속성이 뜨지 않고 배경 편집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배경을 바꿀 거니까 배경을 편집해 볼게요. 배경 편집을 상단에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이제 배경에 대한 속성이 뜨게 됩니다. 얘는 사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배경에 단색을 넣거나 어떤 넣은 게 아니라 사진을 이 위에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사진을 배경에다 그냥 얹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제외하고 다른 배경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요. 일단 지금 이 배경을 한번 빼내볼게요. 왼쪽에서 지금 사진 배경이라고 나오는데 밑에서 배경 빼내기라고 나옵니다. 배경 빼내기 클릭해 보실게요. 네, 그럼 배경이 빼지죠. 그래서 이거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크 형태로 이루어진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배경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배경은 하얀색으로 그대로 있는데 이 위에다가 이 사진을 배경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 자체가 사진인데 우리 원래 왼쪽에서 사진 하나를 삽입을 하면 이 템플릿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물론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대해서 채우고, 그리고 얘를요, 정렬하실 때 맨 밑으로 정렬하시면은 그렇게 배경을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은요, 내가 삽입한 이 사진을 그냥 배경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 사진을 일단 삽입을 하시고, 이 사진에서 왼쪽에서 이제 사진이라고 보이시죠? 사진에서 이 메뉴 중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꺽쇠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배경으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얘 자체를 그냥 배경에 꽉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진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사진 클릭하셔서 예쁜 사진을 검색하실 수도 있죠. 이 체크무늬 말고 나는 좀 구름 무늬, 귀여운 구름 무늬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사진을 검색하실 때 키워드에 구름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구름. 또는 하트라고, 하트 사진도 예쁘겠죠? 하트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하트. 하트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예쁜 이런 하트 사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하트 사진, 뭐 지금 여기와는 맞진 않지만 좀 더 귀여운 하트 없을까요? 이 하트도 있네요. 이 하트. 이 투명한 하트로 이루어진 이런 것도 이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당연히 이 템플릿의 가장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이 사진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사진이라고 속성이 나오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 메뉴들 중에서 꺽쇠, 오른쪽 꺽쇠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배경으로 만들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으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하트 사진을 배경으로 아예 이렇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 정렬해서 맨 밑으로 이 지금 프레임보다 더 밑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진 자체를 클릭해서 배경으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알아서 미리 캔버스에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해서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강생 여러분들이 배경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생일 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정적이죠. 이 카드의 움직임을 한번 줘볼 거예요. 자, 움직임을 주는 방법은요. 이 Happy Birthday to You라는 이 텍스트 보이시죠? 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Happy Birthday to You라는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셔서 왼쪽에 보시면 얘의 속성은 텍스트라고 나옵니다. 텍스트의 속성, 우리 그동안 배우셨던 거 다 보이시죠? 뭐 크기를 변경한다던가 글꼴, 뭐 색깔을 변경한다던가 또는 정렬, 순서 다 배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의 속성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을 텍스트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면은 이 텍스트에 타자기처럼 딱 쳐지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왼쪽에서 타자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가장 처음에 있는 타자기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움직여요. 이 움직임이 잘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타자기라는 움직임을 주면요, 얘가 정적인 템플릿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템플릿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상단에 보면 재생 버튼이 있어요. 약간 동영상의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동영상은 길지만 이거는 짧은 움직임을 주는 나중에 보시면 GIF 파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번 재생을 해보시면 재생 버튼 상단에서 클릭해 보시면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재미있는 카드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효과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시 한번 이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텍스트 확인하시고 애니메이션으로 가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된 애니메이션 효과에 이렇게 민트색으로 테두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효과 중에서 뭐 옆에 튀기기
애니메이션만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튀기기라는 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튀겨지면서 위쪽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하나 튀기듯이 이런 재미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템플릿에서 텍스트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으로 가셔서 그 밑으로 가시면요. 뭐 기본 이런 효과도 있어요. 이 텍스트라는 거는 텍스트 글자 하나에 적용되는 효과를 말하고요. 그 밑에 기본이라는 옵션요. 텍스트 전체, 요 전체가 위로 쑥 올라가거나 아래로 쑥 내려오거나 날아온다던가 이런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 효과에서는 예를 들면 올라오기를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효과가 있고요. 뭐 달려오기, 올라오기 바로 옆에 있죠? 달려오기를 클릭하시면은 어디선가 이렇게 날아오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움직임에도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요. 지금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옵션이 두 개였죠. 이제 왼쪽에 메뉴에서 이 스크롤 마크를 조금 위로 올려보시면 텍스트가 타자기처럼 한 자씩 쳐지는 뭐 이런 형태 또는 한 자씩 이렇게 위로 튕기는 형태 타자기나 튀기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기본은 텍스트 전체가 날아가거나 위에서 떨어지는 이런 효과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텍스트 상자가 사실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화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텍스트 박스, 그룹화된 텍스트 박스 중에서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보다는 그냥 텍스트를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재미있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제가 이제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텍스트에는 저는 이제 텍스트가 움직이는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자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자기를 선택하시고 템플릿 위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한 자씩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텍스트 다시 한번 템플릿 위에서 클릭하시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현재 선택된 애니메이션 효과가 텍스트에서 타자기 효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움직임의 속도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타자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요. 타자기 효과를 적용하는 게 텍스트가 등장하고 퇴장하는 때 모두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등장할 때만 적용하느냐 이런 옵션들도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위를 글자 단위로 타이핑을 할 거냐 단어 단위로 타이핑을 할 거냐 이것도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자 단위라면은 HAPPY 이렇게 타자기가 쳐질 거고요. 단어 단위라면은 해피가 나오고 벌스데이가 나오고 후 나오고 유 나오고 그리고 단어 단위로 타이핑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속도 속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쭉 가져오면은 타이핑되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싶으실 텐데 막상 내가 만약에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지. 그래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바로 프로요금제로 변경하라 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네, 일단은 X로 닫으시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타자기라는 효과를 선택을 했고 이 타자기 효과에 대한 옵션들을 바꾸는 거 있죠. 적용이나 적용 단위 그리고 속도를 조정하는 것들 자체가 모두 왕관이 표시되어 있는 유료 회원만 적용 가능한 효과라는 겁니다. 내가 미리캔버스를 유료 회원으로서 사용을 한다면은 세세하게 애니메이션도 옵션들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수업에서는 무료 회원이 사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기만 하고 직접 우리가 사용해 볼 수는 없도록 지금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 이 부분까지 적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하셔서 변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애니메이션 효과 자체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부는 우리가 적용 못하니까 이대로 두고 효과는 적용하긴 하겠다. 근데 지금 이 적용되어 있는 이 속도나 단위는 바꿀 수 없는 상태로 타자기 효과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 애니메이션은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프레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오른쪽에 할머니 사진. 네, 프레임을 선택해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프레임이라고 속성이 나오고요. 프레임에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도 예를 들면 페이드, 가장 첫 번째 있는 페이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할머니 사진이 원래 흐렸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방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뭐 올라오기를 클릭하시면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고요. 달려오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그런 효과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 가능하지만 그 세부적인 옵션은 유료 회원에게만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오기라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달려오기라는 효과를 적용을 할 건데 이 세부적인 이 효과는 조정하지 못하고 달려오기라는 효과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텍스트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에 각각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적용되시는지를 보시려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전체 템플릿이 다 보이도록 배율 조정해 주시고요. 상단에서 템플릿 상단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유료 회원이라면은 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사진이 조금 늦게 등장하도록 등장하는 시간까지도 조정할 수 있겠지만 무료 회원은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조정하지 못하고 그냥 정해진 옵션대로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카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밑에 뭐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런 날짜에도 모두 텍스트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내가 조정까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셔서 세부적인 조정을 해보시고 무료 회원으로만 계속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적용은 가능하지만 시간이나 속도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움직이는 생일 축하 카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그 형식을 미리 캔버스에서 추천을 해줘요. GIF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동영상이긴 한데, 이제 동영상은 보통 1분, 2분, 2분, 3분 이런 식으로 긴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 GIF는요, 보통 10초에서 20초 내외로 굉장히 짧은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든 이 카드도 텍스트와 요 사진이 움직이는 게 뭐 1분, 5분 이렇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짧게 한 3초 걸리나요? 3초 안에 움직임이 계속 깜빡거리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도 깜빡깜빡거리고 이 사진도 계속 이제 날라오는 이런 반복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짧은 움직임을 반복하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GI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보다는 움직임이 짧지만 더 반복이 계속적으로 된 형태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쭉 이제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물론 이 애니메이션은 유료 회원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하루에 7회까지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개의 GIF 파일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7개의 파일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24시간 지나시면 또 7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부적인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움직임을 적용을 해서 하루에 7번까지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점 기억하시고 우리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하단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작품이 만들어지죠. 네, 조금만 기다리면 만들어질 거고요. 다운로드가 바로 되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아마 약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적인 이런 이미지와는 당연히 이제 더 많은 리소스가 사용이 되겠죠. 네, 이제 다운로드가 됐네요. 이거 바로 파일 열기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에서 폴더의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생일 축하 카드가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보실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할머니의 사진이 날라오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 움직임이 반복이 되죠. 움직임 자체는 짧지만 그 짧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조금 더 역동적인 이 생일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